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48세의 여자분인데요. 얼굴이 원래는 이제 젊은 시절에는 계란형으로 굉장히 예쁜 얼굴형이고 그랬는데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없다 보니까 48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처지니까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젊은 시절에 예쁜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란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계란형인데 이게 얼굴이 처지면 얼굴이 길게 보이고 특히 이 얼굴이 이제 뭐 둥글둥글하다든가 또는 사각진 그런 얼굴에 비해서 밑으로 쏠리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얼굴이 둥글둥글하거나 뭐 사각진 얼굴이거나 네모진 얼굴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게 이제 얼굴 살이 처져 내려오면 턱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얼굴이 커져 보인다. 즉 말해서 여기 이렇게 슬림한 볼살이 이렇게 퉁퉁해지고 그다음에 턱선 밑으로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면은 젊은 시절에 예쁜 얼굴형을 가졌던 분들은 얼굴이 길어졌다 그러고 아래로 쭉 당기는 느낌이 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고 뭐 특별히 뭐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무난한 얼굴 이런 얼굴들은 얼굴이 커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가 젊었을 때 이쁘건 안 예쁘건 나이 들면 비슷해진 느낌이 오더라 이런 말이 제가 이렇게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시절에 예쁘고 얼굴이 갸름한 얼굴들은 밑으로 쭉 당기듯이 밑으로 길어져 보이는 느낌이 오고 얼굴이 둥글둥글했던 얼굴들은 이 턱이 더 넓어져 보이니까 뭐 뼈가 커진 건 아니지만 살이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모여지게 되니까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더 커져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안면 거상을 하면서 이마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안면 거상을 하거나 안면 거상을 할 때 이마를 뭐 내시경으로 하였든 아니면 두피절개를 하였든 이마 쪽을 당겨 올리더라도 이렇게 이마가 넓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마가 제가 보기에도 좀 넓이가 있어서 이마를 한 1cm 정도 이마 축소 수술을 하면서 이마를 당기고 그리고 안면 거상 그리고 목 거상을 전체적으로 하였던 사례인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48세로 수술 후 2달째이며 이마가 좀 넓어서 이마 축소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눈꼬리도 처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는 듯이 돼서 얼굴이 굉장히 밑으로 무겁게 쏠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2달째 모습이에요. 훨씬 더 눈도 또렷하고 그 다음에 이마도 훨씬 더 예뻐지고 이마 축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입꼬리에서 이렇게 원래 얼굴이 처지면은 윗입술이 밑으로 처져 내려오니까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덮이면서 여기가 겹쳐지거든요. 겹쳐지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메리오네트 라인이 생기는데 그런 메리오네트 라인도 없어지고 입술도 양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또는 윗입술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랫입술을 덮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과 후의 그런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입꼬리에 보면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덮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 눈꼬리도 처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리는 듯이 굉장히 밑에 쪽으로 무거운 느낌이 들고 밑으로 쪽으로 쏠리니까 얼굴이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2달째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입꼬리에서 변화가 훨씬 더 예쁘게 보였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눈꼬리도 처졌던 게 위로 올라가니까 눈도 훨씬 더 선명하게 또 뚜렷하게 크게 보이죠. 다음 방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기서 이제 측면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근접해서 보이니까 좀 더 뚜렷해 보이죠. 여기 보면 윗입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랫입술을 덮어 내려가니까 여기서 꺾이면서 메리오네트 라인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쏠리니까 젊은 시절에는 달걀형처럼 예뻤지만 이렇게 처지니까 얼굴이 길어 보이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얼굴이 훨씬 더 산뜻하게 보기 좋아진 얼굴로 변했죠.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턱 밑에 있는 침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침샘을 절제한다고 그랬는데, 절제할 만큼 그렇게 침샘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큽니다. 그래서 침샘은 결국 뭐냐면 여기 목의 근육 아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상 수술을 할 때 광대 밑에 이쪽에서부터 이 아래쪽 여기를 포함해서 광대 아래에서 턱선까지에 있는 스마스에서 이쪽 쇄골까지, 여기가 쇄골 이렇게 붙어있는데 쇄골까지의 목의 근육, 즉 말해서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같이 하나의 판으로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위쪽으로 당기고, 스마스를 위쪽으로 당겨 올리고요, 이쪽으로 당겨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 양옆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면은 그 근육에 의해서 밑에 침샘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시면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침샘을 절제한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에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요. 낮에는 안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빡빡하게 말라있어요. 입이 굉장히 말라있어가지고 아침에 물을 먹거나 뭐 이런 현상도 오게 되는데, 결국은 침샘이든 눈물샘이든 뭐 아니면은 모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샘이란 샘은 나이를 먹게 되면 분비액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항상 내 몸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의 변형은 와서는 안 된다는 주의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귀 앞에 이렇게 볼록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귀 앞에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여기 볼록하니 산처럼 튀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있는 흉을 안 생기게 한다면서 이 뒤쪽으로, 아니면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정상 쪽으로, 그 꼭대기 위쪽 그쪽으로 해서 절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게 보기가 싫어져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턱 밑에 있는 악하선, 여기 밑에 있는 침샘, 이런 걸 제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떼어내거나 잘라내거나 해서 구조적인 변형을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성형수술 하면서 항상 갖는 생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귀에서도 이렇게 구조 모양이 변형이 와버리면요, 여기서는 기능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이 분비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면 모양상 귀 앞에 있는 것이 이게 무너져 내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해가지고 귀를 드러내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귀 앞에 있는 이렇게 볼록한 것이 있는데 이분은 없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성형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항상 성형이라는 것은 남들 눈에 나 성형했어요 라고 눈에 띄면은 그건 실패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수술이
가장 좋은 성형수술이다. 다만 수술 전과 후가 확연히 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인데, 제가 아까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설명을 바탕으로 한번 좌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상 수술을 올바로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거상 수술의 효과는 뭐냐? 첫째는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여요. 생기가 있다는 것은 의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부의 톤이 밝아지고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피부는 당기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간에 오그러지고 밀리고 그 다음에 늘어지면은 칙칙하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굴이 젊은 시절에 계란형으로 보여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얼굴은 젊은 시절처럼 또 얼굴이 계란형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제 젊은 시절에 뭐 동글동글했다든가 해서 좀 그런 얼굴이 나이를 먹으니까 얼굴이 커져 버렸다는 사람들은 턱선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갸름하게 보인다. 젊은 시절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을 뒤로 가는 효과를 위한 수술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상 수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분처럼 안면 거상을 했어도 효과 없는 거상 수술은 대부분 돈만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거상 수술의 효과가 좋으면 돈 잃었다는 소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술이랑 100% 만족이란 없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정으로 해서 또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술을 할 때 어떤 수술 과정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할 때도 이 설명이 객관성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근거를 남겨서 환자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근거를 남겨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 첫째는 제가 해보니까 환자로부터 받는 신뢰감을 굉장히 크게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환자가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저 말고 또 다른 성형외과 의사한테 질문을 할 때도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환자가 어디에서든지 자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하기 때문에 항상 저의 핸드폰에 메시지나 카톡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의 핸드폰으로 보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궁금증이라든가 수술 후 케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병원에서 실장이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제가 즉시 답변이 안 되면 문자라도 오게 되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저녁 늦게라도 제가 문자 전송이라든가 또는 그것도 부족하면 전화한다든가, 전화가 부족하면 사진도 영상으로 한번 사진도 보내달라 해서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원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병원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한 병원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안면 거상은 48세 여자분에서 수술 후 2달째, 제가 재수술을 한 지 수술 후 2달째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지만 어차피 제가 수술을 한 이상 타병원을 탓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보면요, 타병원을 깎아내리거나 타병원의 수술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책임을 못 지는 그런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병원에 대해서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타병원의 수술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수술 시간이 길면은 수술을 잘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면은 다 공통적인 그런 전문의 자격증을 받고 나온 것이지 특별한 자격증을 혼자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타병원에 대해서 나쁜 또는 폄훼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수술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오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수술의 현상이 왔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 다른 병원에서는 뭐 이런 얘기로 사례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그런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48세 안면거상 질술 환자에 대해서 이마 축소와 함께 수술한 사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